바닥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겠지만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의 현재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바닥은 얼추 업계에선 찍은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2차 전지 저도 포트에 여전히 있는데 저번부터 참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2차 전지 캐즘 구간이라는 얘기를 작년 가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캐즘이라는 게 쉽게 안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이 갑자기 좀 정체가 되는, 그러니까 초기 인프라 구축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리어답터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확 올랐으니까 이쪽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도나도 또 참여를 하잖아요. 너도나도 참여한 상태에서 경쟁 붙었는데 초기 얼리어답터를 사고 난 다음에는 그 대중이 사기에는 가격이 일단 기존의 내연제 기관 제품보다 비싸.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난 겨울에 방전 사태 터진 것처럼 충전소 이슈가 덜 돼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성장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가질 못하고 이제 여기서 정체가 되거나 약간 좀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니까 너도나도 다 들어와 있는 데다가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은 유럽 할 거 없이 전부 연비 규제를 강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매기고 있고 강제화가 되니까 좀 뒷짐지고 있었던 내연기관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단적으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되냐면 업체들 간에 이제 피 터지는 싸움이 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또 지금 최근에 바이든 정부도 그렇지만 그 연비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트럼프는 아예 전기차 대놓고 뭐 중국에서 생산하게 하고 우리 자기네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느슨해지니까 일부 그 내연기관 업체들은 살짝 그 투자해서 발을 좀 빼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좀 어지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야 우리가 계약을 25년까지 뭐 10조 계약을 했어 20조 계약을 했어 이게 다 계약인 거에서 지금 셀 업체들도 공장을 짓는 거고 그 밑에 양극재 소재 업체들도 다 짓고 있는 건데 전방쪽에서 확 터지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노드가 걸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좁은 골목 속에 너도나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구간이다.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S&E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보면 올해 전기차 시장 성장률을 16.6%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16.6%라는 게 작년에 성장률이 30%가 넘었었거든요. 많이 줄었죠. 성장은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유럽이 올해 예상 성장률이 7.9%입니다. 줄었네요. 확 줄죠 지금. 북미 같은 경우는 25.7%를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1분기 때는 11% 정도 성장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확장이 될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성장이 좀 정체되는 그런 가운데서 투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또 원자재 가격이 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재고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 컨퍼런스 콜 자료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자료일 겁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쭉 보여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질 거야. 그리고 1분기까지는 실적 별로 안 좋아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재고 평가서는 좀 줄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자 폭은 좀 줄 것 같기는 한데 이익이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리튬 가격 반등하면서 바닥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주춤하고 최근에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뭐 실적이 악화가 되네 뭐 최근에 어제 나왔죠. 저기 그 전체 인원의 10%를 감원하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또 2차 전지 쪽에 수급을 좀 악화시키는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 16일인가가 아마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근데 이제 안 좋을 거 예고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을 근거로 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보다는 24년을 좋게 보는 분위기는 아직까지 있다. 그렇지만 이 캐즘 구간에서 완전히 탈피하려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업들이 좀 속가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좀 필요하다.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지금이 실적상으로는 바닥 구간인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계속 맨날 바닥 구간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실적은 계속 작년 4분기가 최악인 것 같고요. 네.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는 그림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쪽은 확 돌아섰잖아요. 네. 이익이. 그다음에 방산 엄청 좋아지고 있고 이익 모멘텀이 큰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도 자체가 확 돌아서는 그림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2분기 컨퍼런스 콜을 그래서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테슬라도 그 한국에 계신 국민분들이 투자 많이 하시는데 걱정이 커지실 것 같아요. 테슬라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테슬라는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24년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테슬라가 잠깐 반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 때문에 반등했냐면 8월 달에 로보택시 도입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차 출시 관련해 가지고 명확하게 지금 가이드가 좀 나오질 않아요. 그 지금 나온 게 감원 10% 얘기하면서 로보택시에 주력하기 때문에 아마 모델 2 이거 생산이나 이것도 이제 양산 일정도 좀 불투명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좀 전기차 쪽 시장에서는 업계 내에서 시장은 1위인 건 맞는데 점유율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이제 전기차 쪽에서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양산하고 네임밸류하고 자금인데 그러면서 봤을 때 테슬라가 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살아있는 기업으로서 존재는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FSD 네. 이게 제대로 돼서 차별화가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테슬라는 아무래도 주가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업황 전반에 어떤 부진한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도 이게 뭐 전기차 쪽이 돌아선다고 해가지고 테슬라가 확 돌아설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FSD 관련전 쪽에서 어떤 전환점을 보여주면 그게 오히려 주가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리포트 의견을 낸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전기차 쪽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네. 24년도 이제 유로존 쪽은 성장이 정체될 거다. 근데 이유가 첫 번째 중고차 가격, 전기차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 렌터카 업체 한 군데서 그 돌려달라고 맞아요. 한번 연초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전기차 가격 급락한 것이 결국은 전기차를 사놓고 나서 중고차로 팔 때 가격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이게 좀 전환의 유인이 떨어지잖아요. 몇 년 안 타는데 네. 반값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유럽 쪽에서도 이걸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딜레마 아닌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충전소 문제 역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하이브리드 차 혹시 하십니까? 운전하십니까? 예전 차 하이브리드였어요. 예전에 지금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내연기관을 쓰다가 바꿔보시면은 확실히 느끼는 게 연비 효과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그 한의사 한 분은 강남에서 파주까지 출퇴근을 하시는데 예전에 그 렉스턴 타실 때 네.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로 바꿨을 때 하고 이 가격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1년 반 타니까 차값 다 뽑아지더라고요. 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전기차가 아무래도 충전소 이슈라든지 좀 딜레마가 있으니까 아직도 화재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대안으로서 좀 하이브리드 카 쪽으로 좀 비중이 좀 실리는 그런 그림이 실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올해 이 전기차 쪽 시장 자체의 성장은 좀 둔화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리튬 가격도 바닥을 찍어가지고요. 네. 조금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은 동향이 좀 어떠한가요? 오늘 보니까 탄산리튬 가격이 3%인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앨범알 주가도 바닥에서 최근에 목표가는 계속 올라왔는데
주가를 보니까 좀 빠져요. 빠지는데 이제 그건 아무래도 전체 시장 영향인 것 같아요. 시장 영향이라는 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런 영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실적 발표들 나오는데 테슬라가 안 좋게 나올 거 이미 예고가 돼 있고, 아마 GM도 전기차 판매량은 1분기에 줄는 걸로 나올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기존의 그 볼트를 생산을 중단을 했고 신차 모델 출시가 좀 늦어진 효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 2분기부터는 GM 쪽에서는 매출이 좀 올라올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조금 버벅거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탄산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리튬 가격이 움직이는 게 겨울에 약하고 여름이 되면서 리튬이 강해진다. 왜냐하면 리튬 생산이 겨울에 많고 네. 여름에 적다. 이유는 그 습도 문제 때문에 생산을 할 때 건조한 데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비가 많이 오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산하기가 좀 어렵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날씨 따뜻해지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가 연초에 IRA 보조금 대상이 됐었던 게 18대 정도였거든요. 해당되는 게 네. 지금 36대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핵심 그 부품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탈중국화된 것들을 이제 쓰는 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그 리튬 가격이 어쨌든 떨어지고 소재 가격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자체를 좀 떨어뜨릴 요인이 생긴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전기차 쪽은 저도 제 생각에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가면서 조금씩 늘지 않겠냐. 그래서 리튬 가격의 현재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바닥은 얼추 업계에선 찍은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인가 칠레 입찰 얘기 나오는데 칠레 쪽 그 염호 리튬 얘기 나오는데 경쟁이 좀 생각보다 세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참여를 하고 중국도 참여를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놓고 봤을 때는 얼추 뭐 리튬 가격 자체로만 놓고 얘기하면 바닥은 찍은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터배터리 데이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그 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 가운데서 저도 이제 주목했고 시장에서도 주목했었던 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근데 요거는 이제 2170 배터리가 지금 주력이잖아요. 원통형은 작은 거. 네. 근데 이 46파이 배터리 쪽으로 이제 그 양산이 빠른 데는 24년 말. 근데 조금 뒤에 하는 데가 25년 정도 이제 양산 얘기를 하는데 전방 업체들은 얼추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삼성 같은 경우는 BMW하고 스텔란티스, LG가 아마 폭스바겐 GM 이런 쪽으로 이제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양산이 되게 되면은 연비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기술도 상당히 2170 만드는 거랑 또 다르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도 제한적이고 경쟁력을 좀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인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 그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니켈 도금 강판 만드는 회사들 가가지고도 이거저거 이제 물어보면서 이 실제로 계약 관련된 얘기들이 오가는지 물어봤었는데 많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서는 빠르면 24년 말부터는 양산이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만 자리를 잡아준다 그러면 게임 체인저까지는 안 되더라도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클로즈 루프 시스템 뭐 들어서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구체 그다음에 양극재 이걸 전체를 갖다가 특정 지역에서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를 하게 되면은 원가 절감 효과도 있는 데다가 이 폐기물 발생을 갖다 최소화시킬 수 있답니다. 오폐수도 거의 안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원가 절감 효과가 업체에서 얘기하기는 30% 정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실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에코프로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기술을 만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데는 현재는 에코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에코프로 그룹이 어느 정도 이제 원가 절감 효과하고 이익 증감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 역시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얘기인데 삼성 SDI가 27년에 양산한다고 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양산보다는 그냥 의지 표명이다. 그리고 삼성 SDI가 좀 그동안에는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조금 한 발을 빼고 좀 투자에 좀 적극적이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 산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참여하려고 한다라는 게 느껴졌고, 요번에 보니까 전지 쪽에서 랭킹이 4위로 올라섰더라고요. 네. 5위가 S온이 되고 SK온이 되고,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의 스타트 시점은 늦었지만 오히려 그게 캐즘 구간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SDI한테는 나쁘지 않게 작용할 것 같다. 그리고 전고체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조금씩 메이킹이 되면 될수록 관련해서는 뭐 전고체는 어쨌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셔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IRA 관련해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되게 우려가 많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바이든도 지지율이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 재밌는 게요. 네. 여기 지금 제가 기사 하나 땄는데 보시면 이게 저기 최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4포인트 차이로 우위에 있다. 네. 바이든이 이기는 게 더 많이 나와요. 최근에요. 바이든이 이기는 게 많이 나온다는 게 이거 말고 이게 지금 대통령 최근에 여론조사했던 거거든요. 3월 중순까지. 보시면 6건의 여론조사 중에서 바이든이 이기는 게 3건. 오, 그렇구나. 그죠? 그 다음에 비슷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바이든 트럼프가 앞서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트럼프 관련돼 있는 쪽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지 않다.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에 트럼프가 다들 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맞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트럼프가 되는 것도 돼 봐야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IRA는 대통령령으로 뭐 폐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상원 하원 이쪽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해야 되고요. 공화당 의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밀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죠. 그리고 공화당 하면은 이 배터리 셀업체 공장 관련돼서 경합주 항상 보여드리지만 이쪽이 대부분이 다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경합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그 힐러리 클린턴 당시에는 트럼프를 밀었었고 바이든 트럼프에서는 바이든을 밀었었던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2차 전지 셀업체들이 다 합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함부로 못할 거라는 거죠. 여기에 맞붙여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배터리 3사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조인트 벤처잖아요. 조인트 벤처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들어갔어요. 만약에 한국 자본만 들어갔으면은 이거 진짜로 당할 수도 있죠.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뭐 미국 그 의원들도 사실 부담이 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이건데요. 트럼프가 워낙에 긴 행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를 거야 할 수도 있지만은 남극이 38.5도로 올랐습니다. 아 정말요? 우리나라만 30도 넘어간 게 아니라 남극이 그랬대요. 와. 이건 전례 없는 재앙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붙여놨거든요. 기상이변은 지금 이거는 뭐 특정 지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거든요. 지금 엘니뇨 현상 끝나고 나면 또 라니냐 또 돌아온다고 그러고 있고 지금 뭐 커피, 코코아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어차피 이번에 되면은 3년이면 못 하잖아요. 네. 과연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거를 밀어붙일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그래서 충격적이네요. 네. 저도 이거 보고 우리가 너무 더웠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30도 넘어갔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야 이거 뭐 갑자기 추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더니만 갑자기 날이 더워가지고 이런 상황이 남극에서도 발생했다는 거 보고 저도 사실은 좀 충격을 좀 받았었죠. 2차 전지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투자를 좀 지속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에 아무래도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동향 같은 것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2차 전지 쪽 섹터에서 살아있는 섹터는 그동안에 동박하고 전해액만 있었죠. 제가 전해액은 11월, 그 다음에 동박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문제는 이제 양극재 쪽에 들어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이 뭐 리튬하고 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쪽인데 이쪽이 연초에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주가가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 빠지는 것 중에서 이유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LG 엔솔이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저기 IRA 보조금을 빼면 적자래잖아요, 영업 적자. 네. 그거가 그러면 이게 마진도 안 나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노이즈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리 문제죠. 고금리가 이거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은데 이걸 또 우려하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전방업 저기 산업이 지금 잘 돼가지고 턴어라운드돼서 바닥 짚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죠. 네. 근데 반도체가 워낙에 덩치가 크잖아요. 수급을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많이 잡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잡아가고 방산을 잡아가고 이 잘 되는 쪽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밸류업 쪽에서는 현대 기아차 쪽을 잡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쪽에 있는 그 섹터에 있는 자금들이 손절을 해서 글로 넘어가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네. 대표적인 데가 이제 기관 쪽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지금 수급 이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적이 바닥에서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는데 바닥을 찍고 확 올라서면 좋은데 1분기까지는 그 전방업체 컨퍼런스에서 얘기했지만 스무스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운 구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2분기, 1분기 끝나고 컨퍼런스 콜을 좀 들어보면 2분기하고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실적이 어차피 쇼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나오고 나면 얼추 이제 그 시점부터는 좀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바닥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겠지만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어보시면은 팔라고 해도 파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저는 팔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한 섹터 올인보다는 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2분기 좋아지는 그림 나왔을 때 그 다른 뭐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방산이 됐든 다른 쪽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가게 되면 그걸 팔게 되면은 포트를 이쪽을 더 담을지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방산, 조선, 2차 전지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혹시 이 외에 또 좋게 보시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4월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5월도 조정 좀 받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5월 달에 좀 주가 좀 눌리면은 바이오 쪽 한번 다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그 앞서도 조선주 얘기할 때 그 음식료 하려다가 음식료가 좀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제 그거 안 했다 그러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동안엔 음식료가 그 내수주로만 봤었는데 지금은 수출주잖아요. 네. 불닭볶음면 뭐 이런 거 삼양라면도 보니까 뭐 실적이 어마하게 좋아져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료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업황은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는데 돌아설 때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시선을 좀 끌든지 아니면 밖에서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쯤 한번 들어가도 되겠어 하고 새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는 새 자금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딜레마는 좀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컨퍼런스 콜 내용 들어보고 추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 오늘도 귀중한 말씀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결국은 견딜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누가 어떻게 했대더라 해서 따라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것보단 내가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뭐 분석한데 뭐 한다 그러면 사지 못해요. 네.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또는 그 업황부터 공부를 하셔서 그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이 지금 시점이 나한테 맞다 싶으면 들어가시고 또는 비중 조절을 해야겠다 싶으면 비중 조절을 좀 하시고 포트 분산을 해야겠다 싶으면 포트 분산도 좀 하시고 그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 끝까지 가겠다 하면 그게 끝까지 갈 만큼의 회사가 경쟁력이 있고 펀더멘탈이 갖춰져 있는 회사냐 뭐 재무적인 거라든지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하시는 시간은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폭락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제한적인데 네. 전쟁이 더 심화가 돼서 격화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는 이게 사실 그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그 중간에 나라들이 많이 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공중전밖에 없어요. 네. 탱크로 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 시리아 같은 데서 이란하고 친하다고 해서 니네 들어와 탱크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먹겠다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공중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셀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공격을 좀 충격적으로 해가지고 이란이 화가 나서 호르무즈예요. 거기를 갖다가 폐쇄를 시켜버리면 네. 그럼 또 유가를 또 건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충격이 올 수 있겠죠. 그럼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훈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칼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